자, 우리 13장에 1번 같은 거, 뭐 막연하죠? 지우야, 그치? 어떻게 하라는 좀 막연하단 말이야. x, y에 관한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연립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a는 상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런데 소거를 하고 싶죠? 소거를. 누굴 소거할래? 지우야. y요? 그래, 그러면 일식에다 얼마를 곱해야 돼? 일식에다가 a를 곱해서 빼야지 뭐. 그죠? 그러면 a제곱 x 플러스 ay는 a에서 x 플러스 ay는 1을 뺐어. 그러면 그거잖아. a제곱 마이너스 1x는 a 마이너스 1이니까 빨리 경우의 수를 나눠야죠. 경우의 수 나눠야죠. 자, 첫 번째 a가 1일 때, a가 1일 때는 0x는 0이라는 형태가 나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x는 어떤 걸로 도 되죠? 그래서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써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x가 되긴 하는데 한쪽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일 때를 말하는 거야. 이거 0x는 마이너스 1란 말이야. 이건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다야. 그렇죠? 해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0x가 아닌 꼴 있죠. 세 번째 a는 1도 아니고 a는 마이너스 1도 아니다. 그럴 때는 x는 그냥 넘기시면 돼요. 넘기면 돼. 그리고 0이 아닌 수로는 얼마든지 약분이 가능하거든? 약분이 가능하거든? 이게 답이야. 알았죠? 이렇게 세 줄을 쓰는데, 자, 모든 실수, 해가 없다. 그렇죠? 그럼 잘 봐. 이때 x만 구한 거잖아. x가 모든 실수야. 그럼 당연히 y도 모든 실수겠죠. 그치? 왜냐면 y는 여기서 x가 이거고 나왔어.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어? 둘 중에서 편한 거에다가 y는 1 마이너스 ax거든. 1 마이너스 a 곱하기 x가 요거잖아. 그치? a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a거든요. a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a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x랑 y랑 똑같은 거죠. 이때는 해가 없다. 이때는 모든 실수. x는 요거.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죠. 기본입니다. 알았죠? 기본인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0x는 0. 0x는 0이 아닌 꼴. 그 다음에 x 앞에 x가 0이 아니면 넘긴다. 항상 이 원칙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적어주시고 빨리. 세 줄. 선생님 이때는 y 안 구해요? x가 모든 실수라니까. 그럼 y도 모든 실수야. x가 해가 없으면 y도 해가 없어. 알았지?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3-2번 스타일을 좀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13-2번 스타일. 자, 하는 원칙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알았죠? 하는 원칙만. 자, XYZ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개수가 단순한 놈을 잡는 거야. 알았지? 개수가 단순한 놈을 잡는 거야. Z 앞의 개수가 제일 단순하죠? 그러면 Z를 없앨 생각을 하면 돼. 자,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쓰고 기역과 니은에서 Z를 소거하세요. 이것과 이것에서 Z를 소거하세요. 그럼 Z가 소거된 XY식이면 중학교 2학년 동생한테 시키면 돼. 끝. 알았죠? 그렇잖아. 중2 동생이 잘해. 나 이거 할 줄 알아. 그 XY 구하면 아무 데나 넣어서 Z 구하면 끝.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근데 선생님 XY만 있고 얘는 YZ만 있고 여기는 XZ가 있는데 어떡하죠? 개수의 구조를 잘 봐봐. 개수의 구조. 다 더하면 4Y. 다 더하면 얘는 아니다. 그치? 그럴 때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1번, 2번, 3번. 개수의 구조가 뭔가 혹시 공통점이 있나 봤더니 공통점이 없어. 그러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 1, 2번 중에서 누구를 한 놈만 패. 누구를 팰 거야? y를 없애는 게 좋겠죠. y를 소거해. 알았지? 봐봐. y 소거하기 너무 좋잖아. 그러면 2번, 3번에서 반드시 뭘 소거해야 돼? 반드시 뭘 소거해야 돼? 2번, 3번에서 y를 소거할 수가 없어. 그죠? z를 소거해. 그럼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조만 얘기할게. y가 소거가 됐어. 둘이 뺐어.
그럼 x-3z는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럼 x는 3z-3이 되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z를 소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면 2y-x는 2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x는 2 아니,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넘어가면 2y-2가 되죠. 자, 요 식에서 우린 그거 알아야 돼. z를 x로 표현하면 돼. 알았죠? z를 x로 표현해. 그럼 얘는 y를 x로 표현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x는 x로 표현하는 거죠, 원래. 그럼 모든 걸 다 x로 표현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구해진다는 소리야. 그렇죠? 자, z를 x로 표현했어. 어디 갔어? z를 슈아 여기다가 z를 x로 표현하면 x가 구해지잖아. 그죠? x가 구해졌죠. 그럼 x가 구해지면 z도 구해지죠. zx 구했어. x 구하면 이제 y도 구하는 거지. 알았지? 이거는 간단하게 말로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소금물은 나올라나? 한 번만 그냥 할게요. 알았죠? 소금물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소금물 되게 싫어했어. 왜 싫어했냐?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싫은 거야. 자, 이제 잠깐만. 우리 그 얘기해보자. 야, 10%는 실수로 얘기하면 얼마야, 이게? 10분의 1. 0.1을 말하는 거야, 그냥. 알았죠? 농도는 1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어. 농도는 그냥 소수라고, 0과 1 사이의 소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뭐 퍼센트를 지금부터 이거 다 떼버려. 알았지?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0.1이라고 우리는 부를 거야. 고등학생이니까. 알았지? 알았죠? 농도가 0.23이야. 23%란 얘기구나. 23%란 얘기.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 그 다음 상식적으로 농도란 뭐분의 뭐야? 그쵸? 용매, 소금물, 용매 플러스 용질 분의 용질이잖아. 알았죠? 소금 더하기 물 분의 소금이야. 그럼 100 안 곱해요? 안 곱한다니까. 100 곱하면 괜히 계산하기 힘들어져. 그냥 소수점으로 써. 알았지? 이게 그냥 기본 전제야.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 그릇 A, B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다. A에서 60g, B에서 40g을 퍼내어 섞었더니 7%의 소금물이 되었고. 잡아. 지금 여기서 안 알려준 게 뭐야? A에서의 농도와 B에서의 농도를 안 가르쳐 줬어. 알았지? 그러면 A 쓰고요. B 이렇게 쓰. 알았죠? 자, 60g이라는 거는 여러분 셋 중에서 뭘 말하는 거야? 소금이야, 소금물이야, 물이야? A에서 뭔가 퍼냈다는 게 도대체 뭐야? 소금물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 소금, 물, 아니, 소금 플러스 물, 이것뿐이 이거를 농도라고 부를 거야. 알았지? 이렇게 그냥 표를 그려봐. A에서 몇 그램? 60g. 아유, 여기다. 미안. 60g. 단위가 60이야. 60g. 질량. B에서 40g을 퍼내어서 섞었더니, 그럼 뭐야, 이거 섞으면? A 플러스 B라고 쓰고 섞었더니 얼마를, 100이 되겠죠? 7%! 0.07. 맞아? 그러면 A 플러스 B의 소금은 얼마야? 7. 그죠? 둘이 곱해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아, 합쳐서 소금이 7g이 됐다고? 그러면, 자, 이제 가자, 이제. 자, 농도 몰라. 농도 몰라. 그럼 여기에 소금물은 뭐야? 60A죠. 여기에 소금은 60g 곱하기 소수 얼마 해야지. 여기도 40g 곱하기 소수 얼마 해야지. 둘이 더한 게 7. 자연스럽게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자, 뭐가? 이 다 단위가 7. 농도, 소금에 관한 식이 나온 거야, 그냥. 자연스럽잖아. 뭐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비커 그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표를 그려서 주어진 상황을 분석만 해봐라. 자, 그러면 또 표 하나 그려, 이제. 두 번째 줄. A에서 40, B에서 60을 퍼내 섞었더니 9% 소금이 됐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업. 두 번째 작업은 이제 바로 가자. A에서 40g, 40A. 그죠? B에서 60g, 60B.
9%에 100g의 소금물이 되었다. 그치? 소금이 9 얘기했죠. 9. 맞아요? 둘이 연립하면 스몰 a, 스몰 b가 나오겠더라. 알죠? 이해 갔습니까? 아, 여기서는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구나. 뭘 그려라? 표를 그려라. 자연스럽게. 우리 자꾸 이 100g을 놓쳐. 7이라는 숫자를 자꾸 놓치는 이유가 이 표에다가 빈칸 채워서 뭔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런 게 비어있으니까 어려운 거야. 이런 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쵸? 100 잘 생각 못한단 말이야. 7도 잘 생각 못하고. 그냥 막 60A 60 곱하기 100분의 A 곱하기 막 100 이런 막 자꾸 이런 생각만 자꾸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 자, A나 B를 소거하자. 여기다 3 곱하고 여기다 2 곱할게. 그래서 뺄게. 알았지? 그러면 120 A 63 18 180 B는 93 27. 여기는 120 A 플러스 80 B는 14야. 뺄게. 자, 뺐어. 이것이 그러면 100 B는 27에서 14를 빼면 얼마야? 13이죠. 그 B는 0.13이란 소리야. 맞죠? 아, B의 농도는 13%였구나. 그죠? 그러면 A는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40A니까 넘겨서 A는 40분의 9 마이너스 60B죠? B가 0.13이야. 그럼 1.3 곱하기 그죠? 1.3 곱하기 6 한번 해볼게. 0.13 곱하기 60이니까 6, 3, 18, 6, 1은 6, 7.8. 자, 40분의 7.8, 1.2. 여기다가 25 곱할까요? 일단 25 곱할게. 그럼 분모가 여기는 1000이 되죠? 그죠? 1.2 곱하기 25. 5, 20, 5, 1은 60, 24, 300, 300, 0.3. A는 30%였다는 얘기. 알았죠? 소수가 나오면 잘한 거야. 그럼 됐어, 이제. A는 이게 30%였고, 0.3이었고. 이게 0.13이었대. 같은 양을 퍼내어 섞으면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 둘의 평균이 나오겠죠. 50, 50을 잡으면. 그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0.8이 되겠죠. 둘의 평균이 0.8이잖아. 맞냐? 아닌가? 잠깐만. 0.08이죠. 미안. 그죠? 잠깐만. 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0.3이 아니라, 여기 소수점 하나 안 했어. 미안. 1점이니까. 쏘리. 0.03이야. 알았지? 얘들아, 여기 3%다잉. 0.03이야. 미안. 둘이 더하면 0.16이 되고, 평균이 0.08이니까, 같은 양을 섞으면 산술 평균이 나온다. 그래서 8%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4는 좀 생략을 할게요. 요거는 중학교 때 좀 했던 거라서 좀 넘어가고요. 13-5를 가는데요.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13-5에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형태를 하는데, 학교 시험에는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냐면, 얘들아, 13-5에 2번 하고요. 13-5가 없나요? 그러니까 13-5 없어요? 잘 찾아봐. 있을걸? 있어요. 13-5네. 13-5에 잘 나오는 거를 하는데, 예전에 방학 특강 할 때 했던 얘기인데, 뭐 때문에 내냐면,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대칭식의 풀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그렇죠? 근데 얘는 두 개를 비교했어. 얘는 대칭식인데, 얘는 대칭식이 아니야. 알았죠? 얘는 대칭식 아니야. 얘는 대칭식이고, 자, 대칭식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두 문자를 자리 바꿈해도 원래 식의 변함이 없을 때를 대칭식이라고 그래. 알았죠? 그러니까 x랑 y가 바뀌어도 식이 똑같네? 그럼 대칭식이. 알았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대칭식의 풀이부터 먼저 설명할게. 요거가 많이 나오거든. 학교 시험에 요거랑 13-7 있죠? 7
13-7이 겁나게 많이 나와. 특히 13-7에 2번 스타일로 많이 나와. 13-7에 1, 2번 둘 다 별표 쳐놓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하고 13-7에 1, 2번 요거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 대칭식이란 x, y 바꾸어도 식이 동일하면 그건 대칭식이야. 대칭식의 뜻 알았어. 근데 이제 어떡하라고. 풀이 쓸게요. 합과 곱을 만들어서요 2차 방정식 풀이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게 제일 좋아. 합과 곱을 만들어서 근과 계수 관계 있죠?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푼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 사람들이 연구를 다 해놨어.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 쓰면 돼. 자, 그렇게 하는 걸 가장 추천해요. 물론 2번은 그냥 대입하면 안 돼요. 대입해도 돼. 알았지? 근데 아까 13-7번에 가서 대입이 안 돼. 합과 곱으로 해야 돼. 그래서 미리 이걸 지금 연습시키는 거 알았죠? 자, 근데 물론 선생님 이거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x 대신에 y 자리에다가 4-x 넣으면 안 돼요? 되는데 요거는 되는데 뒤에 가서 13-7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미리부터 연습을 좀 할 거야. 알았죠?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자, x.y를 화살표하고 t라고 쓰세요. 빨리 t라고 하세요. x나 y를 t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근과계수 관계 이용하라고 그랬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라고 쓰는 거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두근의 합,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알았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쓰는 거 알았지? 그런 다음에 그냥 공식에 넣으면 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공식 넣어야죠. 그럼 t는 잘 봐라. t는 짝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럼 선생님 이 풀마 루트인데요.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 x나 y를 t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2 플러스 루트이면 y는 뭐가 되는 거고 2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 거고 x가 2 마이너스 루트이면 y는 2 플러스 루트라고 쓰면 된다라는 게 대칭식의 정의잖아. 정의. 두 식을 바꿔도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건 좀 이따 설명할까? 대칭식이 아닌 건 좀 이따 설명할까? 13-7을 잠깐 가볼게요. 자, 7을 보니까 예전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 시험 보기 전에 옛날에 그 부천에서 수업할 때 좀 공부 좀 잘하는 애였는데 대칭식을 내가 한참 설명하는데 걔가 그러는 거야. 진짜로 이거 내가 걔가 이제 물론 걔도 고1이었으니까 그때 부천 쪽에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걸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걔가 되게 중학교 때 정말 모범생이었거든. 남자였는데 얼굴도 하얗고 선생님이 이런 거 대칭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학교에서 설명한 적이 없대. 그랬더니 갑자기 지가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X 해놓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너 왜 필기 안 하니? 그랬더니 선생님 이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그런 거. 아니야,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한 것만 나와주면 고등학교 때는 안 한 것도 다른 선생님이 낼 수 있어. 그래서 해. 그랬더니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요 문제가 딱 나왔어. 그대로 네 바보가 이거를 연립을 하고 싶었는데 연립을 못한 거야. X를 Y를 하나 소거를 하고 싶은데 소거가 되냐 안 되냐 이거. 세고가 안 되죠. 걔가 이것 때문에 하나 틀렸어. 96.2 나왔어. 그거 하나 틀려가지고. 걔가 큰 교훈을 얻었죠. 아씨. 그만큼, 이거 진짜야. 요 숫자만 다르게 해가지고 나왔어, 얘들아. 알았지? 소거가 안 되잖아. 지금 딱 봐도 소거 안 되게 생겼잖아. 그죠? 그죠? 그럴 때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뭐 합곱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쓰세요. 알았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볼 일은 없잖아. 그죠? X나 Y를 T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보면 자, 얘는 뭐로 하자고?
B. 얘는 A.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잠깐 보세요. 얘가 일단 대칭식인 건 확실하죠. 그죠? X나 Y 자리 바꿔도 똑같잖아. 어차피 시계 형태는 변화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써볼게. A 제곱 마이너스 B는 7이란 소리야. 다시 한번 써볼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고 A 제곱 마이너스 B는 7이야. 됐어요? 그럼 뭐 이 정도는 연립이 되죠. 이거는 이제 대칭식은 아니야. 요 AB에 관한 대칭식은 아니야. 그리고 요 정도는 처리를 하는데 B를 당연히 소거해줘.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란 말이야. 집어넣어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넣고 7 넘어왔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요 정도는 인수분해 해줘. 학교 선생님이. 따라서 A는 1이거나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럼 A가 1이고 A가 1이야.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야. X, Y의 순서쌍이 총 몇 개 나타나겠니? 신영아. 여기까지 해서 예상해봐. X, Y의 순서쌍이 총 몇 개 나타나겠어? 4개가 나타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 4개를 써줘야 돼. 자, 보세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 2차 방정식의 근거에서 온 게 t제곱 불러줘. 이게 합이야, 이게 곱이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됐어요? 자, 여기서 t제곱. 물론 이제 이걸 쓸 때는 여기서는 다른 문자를 쓰는 게 좋아. s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s 마이너스 3은 0. 됐어요? 뚜루루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이게 대칭식의 전형적인 풀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2, 3은 6 마이너스 여기 3, 1은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 근이 뭐하고 뭐야 빨리. 3하고 마이너스 2잖아. 여기는 3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답 쓸 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x, y는 자 봐. 3,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3이 나오는 거야. 그치? 여기는 여기서 3하고 마이너스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3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됐습니까? 예. 예. 이게 답이야. 이 4개의 순서쌍이. 그렇죠? 됐어요? 대칭식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거 풀이를 모르면 못해. 이거 여기서 어떤 x 하나를 소거해서 할 수가 없어.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고. 알았죠? 그래서 꼭 이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좀 쉬운 버전으로 갑시다. 요거 해보세요, 빨리. 요거 해보세요. 합과 곱으로 만들었어. 이건 대칭식이야, 요거는. 대칭식이죠? 합과 곱으로 빨리 바꿔서 해보세요. 선생님 지금처럼 요거처럼 한 것처럼. 1단계야, 요게. 합과 곱으로 만들어서 A와 B로 놓은 다음에 A, B를 구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서 X, Y를 찾는 2단계 구조란 말이야. 1단계, 2단계 구조야. 해보세요. 짠챙이야, 이거는 얘들아. 큰 주제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나오는 것들이야, 이거는. 대칭식, 그 다음에 공통근, 부정방정식, 이게 이제 요 작은 단원의 핵심이에요. 대칭식, 공통근, 부정방정식. 요 3개의 주제. 자, 구해졌죠? 우리 혹시 구하신 분들. 순서쌍이 총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죠? x 플러스 y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4.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민기도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지우도 알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 대칭식이 아닌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13-5번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원칙대로 대칭식이 아닌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할 때는요. 그 유형만 적어볼게요. 보통은 자 1차와 2차가 나오면 XY 문자가 두 개예요.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끝나요. 알았죠? 그치? 그럼 몇 쌍의 해가 나올까? 두 쌍의 해가 나오겠죠. 2차에서 근이 몇 개 나오니까? 두 개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두 쌍이 나와야 정상이야. 물론 얘가 중근이면 한 쌍이 나오고. 알았지? 이거 대입하는 건 너무 쉽지 않냐? y를 소거하겠죠. 그죠? y는 x-2만 집어넣으면 돼. 그래 안 그래? 그럼 x에 관한 방정식 풀고 그에 따라서 y값 구해주면 돼.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자, 그 다음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냐 이제 교육과정상 여기는 중요도가 떨어졌어. 확 떨어졌어. 그래서 잘 안 내. 요거는. 그래도 그냥 상식적으로는 좀 알고 있자. 자, 1번이 뭐냐면 자, 둘 다 2차하고 정신없잖아.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0인 거 있죠. 0. 0인 거 확인해야 돼. 만약에 어쩌고가 0이 나오면 자, 2차와 2차가 나오는데 그 중에 2차 하나가 이게 포인트야. 이게 한쪽이 0인데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사실상 1차식 몇 개야? 1차식 몇 개야? 두 개죠. 그 1차식 하나 또 다른 1차식 하나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하나 나오고 여기도 여기다 대해서 나오니까 총 몇 개의 4개의 순서쌍이 나온다는 소리야. 끝. 한쪽이 0이 나온단 말이야. 인수분해 되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그죠? 끝났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처럼 좀 복잡한 거야. 지금 얘랑 자, 얘랑 한번 해볼게요. 장난 아니죠? (2번은요) 2차항을 소거할 수 있을 때야. 그냥 말만 적을게요. 그럼 봐봐. 2번에서 여기 2x제곱 2y제곱 x제곱 y제곱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2에서 빼면 2차항 자체가 다 없어지죠. 그죠? 곱하기 2에서 빼면 2차항을 소거하면 결국 몇 차식이 나온다는 소리야. 1차식이 나온다는 소리고 그 1차식을 다시 2차식에다 집어넣으면 두 쌍의 해가 나옵니다. 그렇죠? 끝. 요거 2번은 3번이 뭐냐면요 2차항 자체가 여기는 4, 1이고 여기는 1, 1이야. 소거가 안 돼. 2차들이 다 동시에 없어져야 돼. 알았지? 안 돼. 그럼 어떡하냐?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특수한 꼴로 상수항을 소거할 수 있을 때야. 신영아, 상수항을 소거해버렸어. 신영아? 상수항을 소거했어. 여기는 마이너스 14, 여기 7이라서 곱하기 2해서 더해버렸어. 그럼 상수항이 없어지죠? 그럼 새로운 식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럼 아까 몇 번 유형하고 똑같아? 저 유형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알았지? 상수항을 소거해버리면 이런 형태가 돼버려. 인수분해가 돼야 정상이야. 이렇게 되는 것만 내니까 너무 안 쫄아도 돼요. 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나오는데 이런 모든 유형 다 합친 것보다 대칭식이 훨씬 중요해. 더 많이 출제되고. 알았죠? 그러니까 출제 빈도로 따지면 아까 그게 중요도가 한 7, 요건 한 3 정도 되는 거야. 이 정도 2차항을 동시에 없애거나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대칭식만큼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냐? 공통근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 문제씩 나와요. 공통근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통근. 자, 공통근. 이게 13-9예요. 9. 알았죠? 9. 자, 여러분들이 공통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겹친데 서로 근이. 알았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여기서 근이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하고, 여기서 만약에 근이 알파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공통근이 뭐야 여기서? 얘죠. 여러분들이 자 저걸 공통의 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풀이법은 거의 정해져 있어. 두 식을 더하거나 뺀다. 알았죠? 더하거나 빼면 새로운 식이 나오거든? 그럼 내가 물어보자. 주로 두 식을 빼요. 알았죠? 주로. 그럼 만약에 얘들아 fx-gx 이퀄 0의 해 중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베타나 감마는 사라지거나 변형돼. 진짜 그런 거 봐봐. 여기 x-알파, x-베타야. 여기는 x-알파, x-감마야. 그럼 인수분해하면 x-알파는 그대로 있죠. 뺐을 때. 그래 안 그래요? 얘랑 하면 xx 날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니까 여기 부분은 절대 안 없어져. 빼거나 더해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이유는 요걸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식을 보통은 더하거나 빼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럼 봐봐. 지금 뺐을 때 몇 차식이 돼버려? 1차식이 되면 참 좋은 거야. 알았죠? 차수를 낮추는 게 좋은 거야. 봐봐. 우리 여기 딱 봐봐. 두 식을 더할래 뺄래 그랬을 때 똑똑한 친구들은 뺀다는 거야. 왜 빼니? 그래야 2차식 없어지죠. 너무 좋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빼는 거야. 봐봐. 요거 그대로 남아있잖아.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 빼볼게요. 자, 기억에서 니은을 뺍시다. 기억에서 니은을 뺄게요. 그러면 자, 여기 m 플러스 1하고 이거 뺐어. 그리고 m-5가 되는 거잖아. 2m 마이너스 4 맞아요? x 요거에서 요걸 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 6m이죠. 는 0 됐습니까? 네. 그러면 2로 약분해. 그럼 x는 공통근을 가져야 하니까 일단 m은 뭐가 아니어야 되니? m은 2가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x는 m-2분의 3m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m을 구해야 돼. 알았죠? 우리는? 자, 이게 바로 공통근이야. 알았죠? 두 식을 빼서 나타난 이게 공통근이야. 공통근. 그럼 이제 우리 뭐 할까요? 두 식을 한번 더해볼게요. 빼거나 더해보라고 그랬으니까. 더해도 공통근은 살아있어야 돼. 일단 두 식 한번 더해볼게. 이건 이론 이제 지울게요. 더해볼게. 이제 뺀 거야. 이번엔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한번 해볼게. 그럼 2x제곱. 뭐 좋은 게 있나 보자. 얘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도 사라지죠. 여기는 1이고 플러스 5야. 플러스 6x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x제곱 플러스 3x는 0이란 말이죠. 그럼 x 플러스 3은 0이야. 그럼 여기서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야. 알았죠? 자,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공통근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야, 네가 혹시 공통근이었니? 물어보는 거야. 그럼 대답해주겠죠? 네가 공통근이었니? 대답해주겠죠? 자, 무슨 말이냐? 얘가 얘라고 생각하고 m이 0이라고 놓고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다시 추론할 수 있는 거야. 다시 공통근 두 가지 가능성이. 알았지? 얘가 공통근이거나 얘가 공통근인 거야. 그럼 첫 번째 x는 0이 공통근이었다면, 공통근이라면, 아이고 1하면 2% 쓸걸. 그럼 m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m이 0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방정식을 써봐.
자, 진짜 공통근 x는 0이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었다. 얘가 마이너스 3이었다고 쳐봐, 이번에는. if 공통근 마이너스 3. 그러면 m-2분의 3m이 마이너스 3이야. 넘어가. 3m은 마이너스 3m 플러스 6. 6m은 6. m은 1. m이 1이라고 해서 한번 또 방정을 써봐. m이 1이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x제곱 마이너스 m이 1이야. 플러스 4x 3은 0. 자, 3, 1은 0. 여기다 마이너스 x는 1하고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자, 여기는 3, 1은 플러스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3. 공통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것도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답을 두 가지로 쓰는 거야. 가능한 모든 m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때의 공통근은 이거다. 이때의 공통근은 이거다. 알았죠? 포인트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공통근은 사라지지 않는다야. 이게 주제야, 주제. 소주제. 그럼 2번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 요거 한번 해볼까요? 2번. 13-9. 다 짠챙이 주제들이긴 한데, 한 문제씩이 나와요, 이게. 아까 대칭식 하나 내고, 공통근 하나 내고. 그렇죠?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공통근 사라지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근. 자, 이제 이거 좀 해주세요. 선생님처럼 꼭 이렇게 다시 넣어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진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인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 자, 일단 공통근 접근 빨리 두식 더하고 빼고 해야죠. 더하고 빼세요. 뺐을 때가 훨씬 좋거든. 이 창이 사라지니까. 기억력. 두 식을 더했더니 식이 그다지 간단해지지가 않아요. 그죠? 두 식을 더했더니 아까처럼 두 식을 더했을 때 별 도움이 안 됐어.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단서를 가지고 시작하자고. 첫 번째, m이 0이었다면 if m이 0이었다면 해가지고 써봐. m이 0인 거. 자, x제곱 플러스 1은 0 됐죠? 얘는 x제곱은 플러스 1은 뭐야 이거? 잠깐만, m이 0이었다면 0 넣고 x제곱 플러스 1은 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이 0이었다면 x제곱 플러스 1은 0. 자, 이거 무슨 상황이죠? 두 방식이 같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인데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공통근이 뭐야? 두 개인 거죠. 두 근이 같잖아. 그리고 복소수까지 생각해야죠. 풀마 I. 이건 아닌 거야. m은 0이라고 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뭐야? if 공통근이 1이라면, 알았지? 공통근이 x는 1이라면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또는이니까 x가 1. 그럼 일로 와봐. 1 더하기 4m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그러면 여기가 2m 플러스 2는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적용해봐. m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그 방정식의 x제곱 마이너스 4x.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3인가요? 자, 이쪽 거. x제곱 마이너스 x는 0. 그럼 3, 1. 그죠? x는 1하고 3이죠. 여기는 x는 0하고 1이죠. 진짜 공통분 하나 같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렇죠? 단서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m은 뭐가 아니다? 0이면 안 돼. 알지?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로 나와. 둘 중에 하나로.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주제 부정방정식. 자, 다시 한번 아까 대칭식 하나 나오고 공통근 하나 나오고 부정방식 하나 나와. 여기는 이 세 문제가 무조건 필수로 나와. 중간쯤에 나와. 중간쯤에 9번부터 13번 사이에 나와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막히면 안 돼. 실제 시험에서. 자, 부정방정식 풀이법 간단하게 메모하고 갈게요. 너무 범위를 확장하지는 말고 부정방정식도 뭐 다양하긴 한데 주로 고등에서 다루는 이런 건 뭐냐면 일단 부정방정식 뜻 좀 시연이가 얘기해줘.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 그럼 부정방정식은 반드시 무슨 조건이 따라야 돼? 자연수 조건 또는 근이 자연수다, 정수다, 실수다. 알았죠? 이런 조건들이 따라요. 알았죠? 그래서 풀이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얘네들을 푸는 방법하고 얘네들을 푸는 방법이 다른데, 자, 얘네들은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이 형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해서, 알았죠? 인수분해를 해서 오른쪽을 반드시 정수로 만들어. 알았지? 그럼 정수는 약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거 알았죠?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가 된다. 경우 나누기. 알았죠? 경우의 수 문제야. 경우의 수로 푸는 거야. 알았죠? 정수 조건이든 자연수 조건이든. 알았지? 근데 주로 학교에서는 자연수로 많이 내. 알았죠? 자, 실수 조건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풀면 요상하게요. 항상 정리가 요딴 식으로 정리가 된다. 요딴 식으로 정리가 돼. 이건 예시야, 예시. 알았죠? 이거에 만족하는 y값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대체로. 대체로. 알았죠? 제곱을 하고 한쪽이 이렇게 나와. 알았죠? xy가 실수라고 그랬어. 그럼 x에 관한 2차 방식으로 만들고 판별식을 쓰면 y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요딴 식으로 나와. 그럼 y가 하나 정해져. 그럼 x도 정하면 돼. 이거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다른 스타일이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한쪽을 0으로 만드는 이런 스타일이야. 둘 중에 하나로 나와. 그럼 이때는 얘도 0, and 얘도 0으로 만들면 되는데 출제 가능성은 이게 좀 더 높아요. 이 정도도 알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 중에서 뭐 낼까 고민하다가 이건 알 수 없어. 이건 세 가지를 다 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부정방정식 이론은 이게 이론이야. 알았죠? 짠챙이 이론. 자, 첫 번째 갑니다. 자연수 조건 나왔죠. 뭐 하라고요? 빨리. 인수분해 후 정수로 가는 거 알았지? 한쪽을 숫자가 나와도 돼. 자, 우리 어떻게 하는지 볼게. 자, 선생님. XY. 자, 얘는 2차라고 써봐. 한글로. 2차. 1차 항. 그 다음에 는 쓰고요. 공간 좀 비워두고 마이너스 2 넘겨. 알았지? 이렇게 좀 만들어봐. 공간 좀 비워둬. 그러면 인수분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하면 돼. x, y 이렇게 쓸 거야. 자, 여기다 얼마 써야 돼? 마이너스 2 써야 되죠? 마이너스 2 곱해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4y야. 그럼 여기다 얼마 써야 돼? 마이너스 4 써야 되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8을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도 플러스 8을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4y야. 이게 숫자가 좀 이상하다. 제대로 쓰긴 썼는데. 알았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일단 기존에 있던 놈은 넘겨놔. 넘겨놓고 시작해. 넘겼죠? 자, 여기는 문자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2차 항. 여기는 1차 항. 여기는 상수항이야. x자로 곱해서 2차 항을 쪼갠 값과 상수항의 곱이 1차 항이 되도록 만들면 돼. 그래서 x랑 마이너스 2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2. y랑 마이너스 4가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 둘이 곱해서 여기다 쓰면 돼. 8을 여기다 더해야 되겠죠. 없던 8을 더했으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 됩니까? 자, x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2는 6! 그 곱해서 6 되는 자연수 몇 개 없어. 됐죠? 곱해서 6 되는 거.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1, 6. 2, 3. 3, 2. 6, 1. 끝!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답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선생님처럼 x, y라고 쓰고 답을 4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네, 자, 그러면 유주가 불러줘. 자, x가 여기는 얼마야? 얘가 1이래, 얘가. 얘가 1이래. 그럼 x는 얼마였던 거야? 유주야. 잘 따라하고 있는지 보는 거야. 얘가 1이래. 그럼 얘는 얼마야? 아니, x-4가 1이고 y-2가 6이라는 거야, 지금. x가 5잖아, 5. 5에서 4 빼야 1 되지. 자, y는 얼마야, 우리 다 같이? 8. 이렇게. x가 5, y가 8. 하나 나온 거야. 이게 근 하나 나온 거야. 네 쌍이 나오는 거야. 자, 리에리도. 자, 이때는 x가 얼마? 6. y가 얼마? 5. 그렇지. 자, 우리 지우. x가 얼마? 7. y가 얼마? 4. 자, 이때 x가 얼마? 다 같이 10. y가 얼마? 3. 끝. 이렇게 네 가지 해가 나온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진짜 경우의 수 문제지 않냐? 그지? 우리 경우의 수 문제지, 진짜. 개수가 큰 놈으로 유형을 나눈다고 그랬잖아, 진짜. 그래서 개념이, 경우의 수 개념이 여기 살짝 들어가는 거야. y에다 뭐를 집어넣어봐. 자연스러워. 1 집어넣어봐. y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럼 3x는 넘기면 얼마야? 귀찮지만 써야 돼. 3x는 y가 1이면 85. 맞아요?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없단 말이야. 그러면 y가 1일 때 안 되고 y가 2면 될까요? 안 돼요. 그 y가 얼마일 때 되겠니? 15를 빼면 75니까 되죠? 왜 됐던 걸까요? y가 3의 배수라서 그래. 그치? y가 3의 배수라는 값을 가질 때만 공통으로 나눠지니까 정수인 x값이 존재했던 거야. 이해 갔죠? 이런 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y가 3의 배수일 때만 x가 갖는구나. 그래서 y가 3의 배수를 쭉 나열하는 거야. 6 9 그 다음에 12 그죠? 15 18 되나? 5, 8에 40, 5, 1은 5 딱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나머지 여기다가 x값 채워넣으면 되겠죠. 이거 생략이 되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를 떠올려야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11번. 자, 실수 떴어. 실수. 이제 바뀌었어. 13-11번에 실수가 떴어요. 실수가 떴습니다. 자, 뭘로 풀까 고민 좀 하자. 판별식을 쓸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고민 좀 한번 해보자. 알았죠? 13-11번에 판별식을 쓸지 완전 제곱식을 쓸지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일단 전개를 좀 한번 해보지 뭐.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요 여기다 y제곱을 좀 쓰고 순서를 좀 바꿔 써볼게. 자 넘겨 그냥 일단 잠깐만 넘겨볼게. 이렇게 넘겼어. 그러면 일단은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 혹시 이런 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적당히 해갖고 되는지 보자. 일단 얘를 갖다 써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갖다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갖다 써야죠. 이렇게 봐봐.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y 플러스 4를 쓰고요. 4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y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8xy를 둘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럼 얘도 완전 제곱식이거든. 여기도 완전 제곱식이거든. 그렇지 않냐? 얘는 어떻게 돼요? x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죠. 얘는요 2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실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어. 결국 어떤 방식이 된 거냐면 xy는 2고 2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이런 기본 꼴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하면 돼? y 소거하면 되겠죠. y는 2x라는 값을 만들어서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x 곱하기 2x는 2니까 x제곱은 1이고 x는 풀마 1이다 이거지. x는 풀마 1. 자, 그때 y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런 스타일을 한번 해본 거 알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전개해서 혹시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요. 연습 문제요. 13-12번쯤 한번 해보세요. 연습 문제 13-12번 정도가 학교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 정도입니다. 연습 문제 13-12번. 나머지 연습 문제 해설 강의는 인강에 있어요. 다 있어요. 요거 연습 문제를 한번 지금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힌트 안 주겠습니다. 힌트 없이. 13-12번. 연습 13-12번. 배운 대로. 자, 요딴 식으로 나왔다. 이거 맞힐 거냐? 맞춰야죠. 지금 아까 배운 내용을 제대로 써먹는지를 봐야지. 좋아요. 일단
일단 좋습니다. 일단 잘하고 있어요. 약분하면 안 돼요. 지금 약분은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약분을 하면 어떡하니? B가 0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B가 0이 아니겠지만, 알았죠? 아, 여기서는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구나. 그래 되겠다. 여기서는 자연수라는 표현에서 약분해도 돼. 지가 미안. 그렇죠? 약분해도 돼. B가 0은 아니야. 알았지? 여기 나왔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약분하지 말고. 대부분 잘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곱하기 3을 해가지고 뺐어요. 그래야 2차항이 소거되고 뺀 식의 공통근이 있는 거야. 그지? 그죠? 3x제곱 3ax 27b는 0. 자, 뺐어요. 마이너스 4ax 플러스 32 0.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공통근은 a분의 8b.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여기까지. 일단 아주 잘했어요. 이 공통근이야, 알았지? 그럼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이 공통근은 이 둘 중에 하나, 어디에 넣어도 성립해야죠. 기왕이면 간단한 거에다 넣어. 여기다 넣어, 간단한 거에다가. 그치? 그러고 나면 무슨 방정식이 되니? A와 B에 관한? 부정 방정식이 되는 거지. A, B에 관해서. 그치? 그렇지 않냐? 미지수는 A, B 두 개인데 시간 하나밖에 안 나오는 그따위 유형이잖아. 그치? 맞아요? A, B 두 개지만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자연수 조건이니까 되겠지 뭐. 갑니다. A제곱분의 88의 64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는 0. 자, 여기서 지우가 잘했어.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도 돼. 알았지?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도 돼. 그러면 약분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넘어가 1이죠. 그럼 64B가 A제곱이죠. 자, 무슨 자연수인 근 찾는 거야, 빨리. 자연수인 근. A는 8, B는 1 밖에 없어, 자연수에서. 그렇죠? 끝! 그러면 이제 공통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 넣으면 되죠. X는 1. 이렇게 찾으면 돼요. 뭔가 좀 허망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찾으면 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하나가 나온다. 13-18번. 하나 해주세요. 13-18번. 13-18번. 13-18번 좀 해주세요. 부정방정식. 연습문제 13-18번. 요거는 조금 나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내.
보통 이런 문제는 판별식 쓰기가 부담스러운 문제죠.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는 과정에서 y에 관한 차수가 너무 막 증가한단 말이야. 엄청 증가해 사실은.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 지금 이거는 해봤는데 이걸로도 풀려. 원래는 이 문제는 2번 스타일이긴 한데 혹시 1번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나도 갑자기 궁금해졌어. 알았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x에 관하여 한번 정리해볼게. 자, 조금,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됐죠? 여기 2차, x에 관해서 2차항은 밑줄 2개, 1차항은 x에 관해서 밑줄 1개. 됐어요? 나머지는 상수라고 처리 한번 해볼게. 알았지? 그리고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기 y제곱 플러스 1x제곱 플러스 6x 2로 묶어 3y 플러스 1x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 일단 썼어요. 괜찮죠? x에 관해 정리한 다음에 x가 실수라니까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혹시 이런 거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이해 맞죠? 얘네들은 숫자라고 생각해야 돼. 이제 짝수 판별식 4분의 d. 자, 3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p' 제곱 마이너스 a c. 이거 봐, 4차가 나오잖아. 좀 짜증나긴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뭔가 의미 있는 식이 나올 수도 있어. 알았죠? 이게 0 이상이어야만 해. 그렇죠? 4차가 나오는 것 때문에 좀 피하고 싶었는데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9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 자, 얘 좀 전개 좀 해줍시다. y 4제곱 천천히 y 4제곱 2y 세제곱 플러스 5y제곱 에다가 y제곱 6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 자, 이 부등식이요. 이제 요건 안 없어져. 마이너스 y 4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그 다음에 9y제곱에서 6y제곱을 빼면 플러스 3y 제곱 그 다음에 6y에서 2y를 빼면 4y 1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커 나갔다잖아. 그치? 자, 물론 얘가 이렇게 4차식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3, 4차 방정식 배웠죠? 그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봐봐. 인수분해가 혹시 되는지 봐보라고. 인수분해가. 도와줘. 1 넣으면 0 되네,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 1. 아이씨, 마이너스 1 좀 정리 좀 하고 할까? 짜증나니까. 2y 세제곱. 이렇게 하고, 부등호 바뀔게요. y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0이 돼. 이거 하나 찾았어. 조리제법 좀 하자. 1. 여기다 할게.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 자, y가 지금 1이잖아요. 자, 그러면 y제곱 y 세제곱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4야. 자, 어때요? 또 1을 넣으면 또 0 되죠. 1을 넣으면 또 0이 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야. 그치?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죠? 그럼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죠. 그럼 얘도 또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y 플러스 2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좀 비슷하지 않냐?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야. 좀 4차라서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안 풀리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줘. 알았지? 가끔 완전 제곱식이 안 보일 때는 요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오히려 요게 더 잘 풀 수 있어.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대. 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면 알겠지만 얘 그래프가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 W자로. 알았지? 그리고 지금 접하는 두 개의 중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야. 알았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0일 때밖에 없어서
y가 1이거나 y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때 x값 구하시면 돼요. 알았죠?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까지 한번 메모 좀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 보통 완전 제곱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차수가 4차가 나오면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지금부터 도와줘요. 완전 제곱식 완제 좀 도와주세요. x제곱 y제곱 하고 누구를 살릴까? 6xy를 한번 살려볼까? 6xy 괜찮아요? 6xy를 살려볼게.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요? 9가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 남은 떨거지들. 떨거지라고 좀 미안한데. 자, x제곱 2x 2y y제곱 마이너스 4. 자, 일단 이렇게 썼어. 그러면 또 이것도 안 되네. 그죠? 우리 완전 제곱식 찾는 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살려보자. 아까 왜 1차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먼저 해보자. 안 되니까 2x 2y를 먼저 살려볼게. 맞죠? 4를 살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 자, 얘 2x 2y 4를 살렸어. 그래서 봐, 4를 살리면 2니까 여기 인수분해 되고 완전 제곱식은 안 되는데. 잠깐만, 이게 좀 얼마를 더하고 얼마를 잘 빼야 되는데. x제곱 y제곱. 이 숫자가 잘 안 보이네. 숫자가 완전 제곱식 얘를 잠깐만요. 어떻게 묶어야 되나?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자, 한번 찾아볼게. x 얘는 여기 숫자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되나? 이 5가 문제인데. 1, 4 4를 줘가지고 아까 요거 해주고 이쪽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또 몇 개를 좀 해봐야 돼. x제곱 y제곱 6xy 플러스 1. 또 이건 안 되죠. 이건 인수분해가 되지만 완전 제곱식이 또 안 돼.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자, 완전 제곱식을 잠깐만 만들어 볼게요. 완전 제곱식도 돼야 되는데 얘가. 잠깐만. 네, 빨리 갔다 오세요. x.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자,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여러분들 저거 완전 제곱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깐만. 나 좀 쉬어야겠다. 만들어 봐. x제곱 한쪽 완전 제곱식 만들 2차항 6xy 9 2y. 잠깐만, 이거 왜 만들어져야 되는데? 몇 번이었더라? 오늘 저희 그거 앞치 일찍 와서 새하게 품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오더까지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요 진도 위주로 할 거야. 알았죠? 진도 위주로. 요거 하고 개념 하나만 더 하고 11시 반 전에 갈 거야. 알았죠? 개념 하나. 한 문제가 있어. 한 문제. 그것만 더. 자, 얘가 지금 2개짜리는 안 돼. 항이 2개짜리는 지금 보니까. 그죠? 이게 솔직히 어렵구만. x제곱 플러스 여기 있잖아. 여기 얘네들 여기가 이럴 수 있어요. 봐봐. x제곱 y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 2배의 xy 맞아요? 2배의 x1. 이 숨겨져 있죠. 이렇게 갈게.
그지? 이게 항이 안 맞아가지고 요 완전 제곱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거 여기다 한번 써볼게. 여기 4xy 보이세요? 아까 5가 여기 1 있으니까 여기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x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0이기 때문에 실수라서 요게 0이고 요게 0이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러니까 때로는 완전 제곱식이 무조건 쉬운 게 아니야, 얘들아. 알았지? 어려울 수 있지. 갑자기 3개가 나오면 우리가 허를 찔려.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판별식도 같이 알아두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좀 잘 안 먹혀. 상대가 오른손을 잘 피해. 왼손을 써가지고 제압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알고 있으라는 차원에서 이걸 해본 거야. 보통은 근데 따로따로 배워. 야, 이거 유형이냐 저거 유형이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방법이 있어. 문제들이. 그런 게 사실은 좋은 문제야. 다양하게 풀려야 돼.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하나만 좀 설명하고요. 같이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그 12장에서 12장에서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 12장을 좀 같이 볼까요? 12장에서 다른 거 3, 4차는 다 뭐만 하면 돼. 그냥 인수분해만 잘 하면 되거든. 뭐 3, 4차 방정식에서 12-4번 있죠? 그거 하나만 할게. 기본 문제 12-4번. 얘들아, 기본 문제 12-4번 좀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제 직접 여기다 적을게요. 기본 문제 12-4번.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론은 다 끝난 거야, 얘들아. 이제 이론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험 대비 교재 할 수 있어. 기본 12-4번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거 나오는 문제거든. 1번. 자변을 인수분해하다. 해보세요. 두 번째. 실근이 2분의 1 때 A의 범위. 3번.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사실 이것 때문에 해보라고 하는 거야. 이 3번이 꼭 나오거든. 3번 때문에 꼭 나오는 겁니다. 이거 3번이 중요한 거야, 이거. 실수 A. 이것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야. 보통은 이런 중간 과정 안 주고 3번으로 바로 줘. 보통 한 중간쯤에 나와. 객관식 중간쯤에. 알았죠? 이 문제 꼭 나온다. 이거 우리. 제목을 3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적어봐. 3차 방정식의 중근 상황. 중근은 2중근만 얘기하는 거야. 3중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았죠? 2중근을 얘기하는 거야. 3차 방정식 중근 상황이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것 중에서 한 대여섯 문제 나오는 거 다 각자 하나하나 소주제로. 오늘 결석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죠? 다섯 여섯 문제 그냥 날리는 거야. 자, 대여섯 문제 날라갑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좀 도와줘요. 인수분해는 무슨 정리? 무슨 정리? 인수 정리. 숫자 넣어서, 숫자나 문자를 넣어서 없어지는 값을 찾아야지. 그걸 우리가 인수 정리라고 하잖아. 0 되는 값 찾기. 자, 어떤 숫자를 넣으면 될지가 딱 보니까 예상컨대 2를 넣어야 2a-2가 없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아마 2일걸? 2 넣어볼게. 2를 넣으면 16, 마이너스 16. 그죠?
A2A 없어지죠. 그죠? x에다 1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0이 되더라는 거야, 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뭘 인수로 가죠?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 정리 내용이잖아. 그럼 조리제법 해. 1, 2, a-8, 마이너스 2a. 자, 2를 넣었을 때 1, 2, 4, 8, a, 2a 진짜 0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 이게 첫 번째 답이야. 알았죠? 뭐 이렇게 내진 않겠죠. 뭐 서술형으로 안 내진 않겠죠. 뭐 이렇게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자, 방정식의 실근이 2뿐이라는 얘기는 여기만 실근이 나오고 여기는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a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그죠? 완전제곱식 꼭지점이 붕 떠 있으면 된다. 또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여기서 d는 0보다 작다가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니까 a는 4보다 크다야. 그죠? 그러면 실근이 2뿐이 되는 2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얘기만 이제 조심하면 되더라.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 진짜로. 이거를 제발 기억 니은으로 좀 해줘. 우리 세종대왕님한테 너무 감사해. 진짜 이런 거 만들어 주셔가지고. 안 그랬으면 우리가 저기다가 막 A, B 막 또 써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 알파, 베타. 그죠? 기억니 우리 소중한 문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해석해봐.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는 상황을 해석해보라고. 자, 해석해봐. 자, 민규가 하나 해줘. 오늘 민규 하나 시켜야겠다. 자, 도와줘. 해석해줘.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게 무슨 소리죠? x가 2라는 첫 번째. x가 2라는 중근을 갖는 거죠. 그럼 x가 2라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니은에서 2와 다른 근을 가져야죠. 여기서 만약에 2를 또 가지면 3중근이 되니까 안 돼. 알았지? 물론 그럴 리는 없어. 얘가 플러스 4라서. 근데 여기 마이너스 하면 위험해. 그쵸? 마이너스 4였다면 함부로 4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3중근이 돼버려.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말로 써볼게. x가 2라는 중근이라는 것은 니은에서 x는 2 또 다른 한 근. 이렇게 쓸게. 한 근이 나오는 경우야. 그치? 이게 첫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 도와줘요. 지우가 도와줘. 또 어떤 상황이 있어? 니은이, 그렇죠. 니은이 뭐가 아닌, 이거 아닌, 그치? 이거 아닌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됐습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풀어주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니은에서 x는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봐. 그럼 a가 얼마죠? a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실제로 넣어보면 x-2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면 2, 6, 12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짜 x가 2라는 중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보자. 니은이 x가 2가 아닌 중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a가 얼마? 우리 다 같이? 4. 그래야 이렇게 되겠죠. a가 4. 그치? 이거 자체가 중근인 경우. 그치? 그래서 a가 4이거나 a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답을 쓰면 되는 그런 문제가 기본 패턴이 나옵니다. 인수분해에서 해석하는 거. 여기가 2로 숫자로 나올 수 있지만 여기가 다른 뭐 K나 문자로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기본 개념은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했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데 당부사항과 숙제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거 다 내셨죠? 일단은 내가 아직 채점은 안 했어요. 채점 내가 해놓을 테니까 이거 내야지 빨리. 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꼭 이제 완성도를 높여야 돼요. 알죠? 그리고 이거 틀리면 다시 또 제시 또 할 거야. 알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뭐 완성 못한 사람은 줄 거야. 다시 토요일날. 물론 토요일날 와야겠지. 토요일 안 오면 뭐 자기 인생 뭐 깎아먹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알죠? 대학교 가서 이제 후회해야 돼. 그러면 가서 좀. 자, 숙제 가볼까요? 고쟁이 원스텝 지금 다 돼 있는 사람 손.
안 돼 있는 사람 손 번쩍. 원스텝을 고쟁이 원스텝은 지금 거보다 조금 더 쉬워. 그러니까 고쟁이를 쭉 펼쳐보면서 넘겨보면서 그 원스텝들 있죠. 알았죠? 원스텝들 쭉 비워온 그동안 조금 틈틈이 해놨을 거야. 군데군데 안 돼 있겠지. 뭐 지금 생짜로 다 안 돼 있으면 그동안 숙제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자율권을 줬잖아.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이번에는 이거 했어야 돼. 막 계속 내가 시간을 줬잖아. 여러분들이 그동안 총체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시간을 좀 많이 쓰시고 군데군데 비어있는 거는 다 체크하시고 그러면 특히 이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는 해보면 오 진짜 엄청 잘 될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원스텝 꼭 해갖고 와서 질문 한 번 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올전기 올림포스 전국연합을 이제 나갈 거야. 알았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잘 가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잘 가요. 유지야, 토요일 날 나와야 돼. 진짜로 나와야 돼, 너. 자면 안 돼. 네, 뭐, 탭이 오답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스텝 1 풀어오는 거야. 풀어오는 거? 풀어오면 해설지 줄 거야. 알았죠? 고쟁이 스텝 1 풀어오면 돼.